네, 오늘 국회에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야당과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여당 입장에 첨예하게 맞부딪힐 전망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과 수산물 수입 등을 둘러싼 공방도 시작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2시간 정도 지난 건가요? 지금까지 대정부 질문에서 나온 질의 내용 알려주시죠. 네,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2시간가량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요금 폭탄 우려 등을 거론하면서 추경을 비롯한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으신지, 또 이를 위해서 추경을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선 현재 경제 위기가 지난 정부에서 시작됐다는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에 거듭 힘을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질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오염수에 대한 전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괴담 정치와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민주당이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입장차가 전혀 없죠. 오염수 방류에 대한 괴담이 2007년 광우병 괴담, 또 2016년 사드 괴담 같은 양상을 흐른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이어 한덕수 총리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러한 여권의 주장에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물 기피로 어민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며 민생 문제를 부각하면서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정부 질문에 앞서 아침 회의에서도 정부 오염수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여야의 전초전이 빚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대정부 질문을 빌미로 괴담을 퍼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바다가 기준치 넘는 방사능 물질로 오염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민이 방사능 생선을 먹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불안을 괴담을 유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정부의 온당한 자세인지 정말로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오전에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정협의회 열고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 방안도 내놨죠. 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박대출 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시작 전까지 취약계층 청년들의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지원 기준 5구간 이하 대상에겐 졸업 후 취업 전까지 이자 면제 기간을 두기로 한 겁니다. 또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 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근로장학금 규모도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선 학자금 지원 기준상 중간 구간에 속하는 청년들의 지원 한도를 높이고 저소득 구간은 국립대 수준 이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앞서 국회 교육위에서 통과시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모든 대학생의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는 이재명 대표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이 860억 원 규모로. 이에 민주당에선 학자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부 여당이 과거에 무조건 반대하면서 논의를 피해놓고 이제 와선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막아선다고 반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시죠. 여당으로서 민생은 외면하고 야당만 공격하는 정쟁을 일삼더니 이제와 대표적 이재명표 포퓰리즘이라 폄하하며 법안을 수정하겠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여당의 정책 방향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